네. 간단하게 요약해 온 거는요. 이제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강화학습과 선형대 수학이라는 걸로 이제 연습 문제를 8문제 정도 만들어 주셨는데 어 이거의 배경 지식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보시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조금 요약을 나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 문제가 이제 MDP의 정의를 이제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런 구성 요소로 정의가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정성님이 제 거 연구했던 거 발표하니까 MDP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설명이 적혀 있긴 한데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공유를 드리자면 이제 여기에 요 그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강학습에서.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가 이렇게 있고 잠시만요. 어, 어, 네. 여기 이제 에이전트가 있고, 에이전트는 이제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스테이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관찰 가능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스테이트를 받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스테이트 정보를 바탕으로 에이전트가 행동을 해요. 액션을 하게 돼요, 하나를. 그러면 이제 액션을 하게 되고, 환경에서는 어, 그 특정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스테이트로 가거든요, 다시. 그럼 또다시 새로운 스테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환경이 혹시 바뀌죠. 네. 환경 에이전트 스테이트 액션 이게 각각 직관적으로 뭐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자면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만약에 항공기가 비행을 하고 있고 내가 공항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 스테이트는 항공기가 이제 내 위치일 수 있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XYZ 이제 그 3차원 위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세들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뱅크 각이 어떻게 되고 뭐 이제 이런 건 조금 그냥 생소하니까 그냥 XYZ 그냥 좌표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치에서 내가 그러면 이때는 내가 좀 속도를 높여야겠는데 아니, 방위각을 좀 틀어야겠는데 고도를 좀 높여야겠는데 이런 게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해요. 고도를 좀 더 높이고 뭐 방위각을 좀 틀고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위치가 바뀌겠죠, 다시. 근데 이제 위치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위치가 바뀌면서 동시에 어떤 게 나오냐면 아까 전에 했던 그 행동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보상이 튀어나오게 돼요. 리워드. 이게 계속 무한히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환경이 MDP 환경이라는 건데 근데 이제 강화학습의 목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스테이트에 놓이게 되고 요 스테이트를 바탕으로 어떤 액션을 하는데 그 액션을 할 경우에 이제 다시 스테이트가 또 바뀐다 했죠. 그러니까 스테이트 관찰하고 액션을 하고 거기다 행동을 하게 되면 스테이트가 바뀌고 그러면서 동시에 리워드라는 것도 얻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이어그램을 요거 말고 요런 식으로 한번 보게 되면 요 S1 이제 밑에 서브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스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1. 그래서 이제 S1에서 어떤 행동 A1을 했어요. 그러면 상태가 S2로 바뀌고 동시에 R1 리워드라는 게 튀어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리워드는 뭐였냐면 S1과 A1의 함수죠. S1에서 A1이라는 행동을 하고 그다음 리워드가 튀어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반복해 나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S1에서 A1을 할 때 요 이제 이걸 디시전 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매핑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디터미니스틱하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확률적이면 S1에서 이제 A1이라는 행동을 확률을 쭉 다 나열하고 이제 가장 높은 확률로 행동을 하게 이제 나중에는 되겠죠. 그래서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 대상은 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주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지 앞으로 받을 그 보상이 있잖아요. 보상이 제일 높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1에서 A1이라는 행동을 하면 요 S1에서 A1이라는 행동을 했을 때 S2라는 걸로 갈 확률, 이거를 전위 확률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확률에 의해서 S2라는 걸로 이제 바뀌게 돼요, 스테이트가. 혹시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잠시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이 유한한지 무한한지에 따라서 이제 finite 또는 infinite MDP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요거는 일단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델타라는 친구가 디시전 룰인데 이제 이 모든 시점에 대한 디시전 룰들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고 보통 파이로 표시를 해요. 이거를 이제 폴리시라고 얘기를 해요. 요 친구가 우리가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시점에 디시전 룰을 찾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MDP에서.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적인지 확률적인지에 따라 이렇게 확률적으로 나타낼 요거는 이제 결정적이니까 그냥 S1이랑 ST란 게 들어오니까 바로 A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 친구 네. 같은 경우에 확률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확률적으로 각각 이제 나타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이제 전이 확률 P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왜 MDP에서 이게 M이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를 얘기하는데 이게 왜 마코브 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전이 확률을 보면 이제 과거 모든 상태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딱 현재 이 상태 ST만 영향을 주고 뭐 ST-1, ST-2 이 친구들은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직전 상태에만 영향을 받아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를 마코브 하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MDP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리턴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리턴은 뭐 떤게 되냐면 이게 지금 감마고 감가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감가율이고 이거는 이제 아까 리워드를 R로 표시했는데 이게 지금 감마랑 너무 비슷해서 그냥 R은 대문자로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결국에는 요거를 이제 전개해 보면 RT 플러스 감마 R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제곱 RT 플러스 2 이렇게 쭉 가게 되잖아요. 요거를 지금 이제 리턴이라고 하는데 요 리턴을 최대화시키는 게 리턴을 최대화시키는 정책 파일을 찾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이 감가율은 왜 붙여주냐 하면 이제 이게 만약에 1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저희 해석할 때 이제 했었지만 그 수렴성이 보장되잖아요. 그 시리즈의 그 급수의 그 수렴성이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R, 네. 지금 어, 그 소문자 R이 정확히 뭐인 거죠? 요 감마 요거 말하는 거죠? 요게 네네네. 아, 정말, 네. 감마라고 제가 했는데 R이랑 제가 너무 비슷하게 써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이제 감마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0과 1 사이의 값을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급수의 수렴성을 보장해주는 아, 그러니까 리워드가 계속 있을 건데 그냥 리워드를 쭉 다 더해버리면 얘가 발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할인율 감마라는 걸 넣어준다. 그래서 요 맥락을 알고 나서 이제 요런 걸 좀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서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상태 가치 함수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요게 뭐냐 하면 이제 요렇게 표기를 해주는데 이제 시점 t에서 상태가 st인 경우 정책 파일을 따랐을 때 이제 그 리턴의 기대값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ST라는 상황은 주어져 있어요. 지금 저희가 시점 T에서. 그리고 네. 그때 이 파이라는 정책을 따라 했을 때, 그러니까 요 지금 파이라는 건 이제 정책이 있는 거예요. 그 정책을 따랐을 때 이 리턴의 기대값.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턴은 요 친구예요. 네. 요게 상태 가치 함수라고 이제 행동 가치 함수라는 게 있는데 행동 가치 함수는 뭐냐 하면 똑같은 건데 ST에서 AT는 정책 파일을 따라 하지 말고 일단 AT라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정책 파일을 따랐을 때의 리턴의 기대값.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ST부터 AT가 바로 파이에 따라간 거라면 여기서는 AT까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파이를 따라갔을 때의 리턴의 기대값을 얘기해요. 저 그 괄호 안에 네, ST를 조건으로 주고 그 GT의 확률 이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컴마 AT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 콤마는 무슨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둘 다 이제 조건부 한교니까 이제 ST랑 AT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 둘 다, 두 개의 네네. 조건을 말하는 거죠? 아, 네네네. 아까 여기에서는 ST만 주어져 있고 AT는 어떻게 행동했냐면 바로 요 정책 파일을 따라서 AT가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제 조건부 확률로서.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AT는 일단은 이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일단 이런 개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네, 이제 강화학습에서는 보통 이 친구를 최대화시키는 파일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네. 왜냐하면 누적된 그 보상들의 합을 맥시멈으로 만들어주는 파일을 찾는 게 목표예요. 근데 뭐, 그, 네. 그,
어떤 특정 T가 아니라 모든 T에 대해서인 건가? 네네네.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강학습에서는 조금 더 가정을 하는데, 먼저 아까 전에 시점은 인파이나이트하게 가져와요. 그러니까 무한하게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두 네, 번째가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건데, 아까 전에 이 T라는 친구들이 시점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복잡하니까, 이제 강학습에서는 어떤 가정을 추가로 하냐 하면, 이제 요 리워드랑 디시전 룰이랑 상태 전이 확률이 전부 다 시점 T에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버려요. 그런 환경이라고 가정을 하고 와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아까 봤던 요 디시전 룰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네, 시점별로 다 찾을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만 딱 찾으면 되는 거죠.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 상태 전이 확률도 그냥 이제 t에 상관없이 그냥 이제 다 똑같다고 이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시점에 다 똑같다고. 네, 네. 어, 이제 그런 상태, 그 맥락에서 이제 아까 다시 이 문제 1번을 읽어보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이제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문제 2번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이제 풀어라고 지금 해놓으셨거든요. 요거랑 문제 3번도 이제 벨만 반정식을 이렇게 풀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요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거냐면 아까 저희가 이제 시점 t를 없앴잖아요. 아까 전에 강화학습에서는 이제 시점에 의존적이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더 이상 요 밑에 아까는 서브스크립트로 t가 있었는데 이제는 t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냐 하면 이제 S1이라는 시점에 S라는 게 주어졌을 때 요게 아까 GT를 풀어 쓴 거였죠. 지금 이 리턴이라는 걸 풀어 쓴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expectation이니까 이렇게 따로 이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얘랑 네, 얘를 분리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요 네, 앞에 있는 감마는 어차피 상수니까 이 네, expectation 네,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갠 겁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요 친구는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냐면 S1에서 파일을 따라서 행동했을 때의 리워드. 그쵸? 이게 지금 R1 하나만 있으니까 네, S1이라는 상태에서 파일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쵸? 요건 지금 파일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때 튀어나온 리워드가 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잠시만. 리워드의 정의가 네. 저거였었나요? 아, 리워드가, 요 전체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리워드. 네네네. 그거의 정의가 그 위에 거랑 똑같은 건가요? 2의 어떤 거죠? 파이에, 요거요? 2의 파이에 네. 아, 그, 요건가요? 그 우변의 첫 번째 항이랑 네. 그 우변이요? 우변의 첫 번째 항, 그것보다 우변이요. 아, 첫 요거요? 번째 줄의 우변, 네네. 거기서 첫 아, 번째 네. 항. 네, 요거요. 네네. 네, 네, 걔랑 요게, 요렇게 됩니다. 그게 같은 거죠. 네, 네네. 그게 의미상 같은 건가요? 아니면 계산이 같은 건가요? 의미상으로도 같고, 계산상으로도 같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의가 아예 같은 건가요? 아니면은 네. 어떤 성질로부터 서로 아, 이 전혀 다른 거. 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잠시만. 2의 파이가 네. 정확히 정의가 뭐였죠? 2의 파이의 R1, 바, 아, S. 이거는 익스펙테이션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S1이 S라고 주어졌을 때 파이에 따라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파이란 정책은 이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그러면 그때 티어에 나오는 리워드의 기대값인데 네. 근데 그거 자체가 그냥 이제 그러니까 리워드다가 된다 이 말이 그거 자체가 그냥 이제 리워드잖아요, 사실상. 음, 그런가요? 제가, 네. 음, 그렇게 정의를 했었던 건가요? 리워드의 정의가 뭐였죠? 리워드의 아, 정확한 정의가 뭐였죠? 리워드가 이제 차라리 교수님이 적어주신 걸 좀 여기가 조금 더 깔끔하게 적어놔서 이제 이제 여기가 상태가 있고 행동이 이렇게 들어가요. 요 두 개가 들어갔을 때 어떤 보상이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네, 이 행동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주게 되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리워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아까 그 어떤 표를 그려주셨었죠. 그 어떤 직접 거요? 써주신 거에서. 네. 네. 여기서요? 그러면은 이제 네 거기서 리워드라는 게 네. 어, 아, 제가 리워드를 따로 환경 이렇게 설명을 적어 놓진 않은 것 같네요. 환경에다가 액션을 줬을 아 잠시만요. 지금 그림에서 리워드는 네. 환경에서 에이전트로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태에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튀어나오게 되는 게 리워드입니다. 그렇게요. 이게 음, 그러니까 같이 튀어나오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통 다이어그램을 많이 그리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영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근데 저도 지금 제가 잘 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좀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파이, 파이에스. 잠시만, 파이가 이제, 네. 파이 한번 더 볼 수 있나요? 파이. 아, 파이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요건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나중에 그 리턴이 최대가 될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파이라는 정책이 따라서 S1이라는 상태가 주어지고 이 S1에서 S라는 상태가 주어지고 내가 파이를 따라서 행동했을 때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겠죠? 네, 그거에 따라서 튀어나오게 되는 이제 리워드. 그러니까 첫 번째 시점에 리워드라는 의미에서 R1이라는 걸 제가 붙여놓은 거. 네. 그래서 요렇게 근데 그것의 기대값. 네, 그것의 기대값. 네. 10. 그게 요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일단 네. 그렇다 칠게요. 제가 혹시 영상을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네.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음, 뭔가 이해가 안 되네. 왜 이해가 안 되지? 잠시만요. 저도 한번 생각, 생각을. 네. 일단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뒤에 있는 부분이 요렇게 되는데 요 감마는 그대로 그냥 앞에 있고 요게 이제 익스펙테이션이니까 잠시만요. 음, 아, 네. 여기서는 이제 조건부 확률로 S1이 주어져 있었잖아요.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S1이 주어져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S에서 파이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제가 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S2로 전이가 되겠죠. 음, 네, S란 상태에서, S1에서 S란 상태에서 내가 A1이란 행동을 했고, 그러면 이제 확률적, 이제 전이 확률에 따라서 바뀌게잖아요. 그래서 요 전이 확률에 따라서, 그쵸? S에서 정책을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고, S2라는 걸로 지금 제가 S 프라임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건의 확률이 정확히 뭐죠? 전이 확률이,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 상태. 상태요? 상태는 확률인가요? 네, 그게 이제 확률적인 상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확률적이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S1에서 A1이라는 행동을 했을 때 S2라는 상태가 어떻게 될지 확률적으로 나오는 거죠. 어,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S 프라임의 선택지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상태가 S 프라임으로 S2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조건부 확률이 안에 있게 바뀌게 됐고, 그래서 네, 이제 요 안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요 식을 놓고 보면 이게 어차피 이제 infinite horizon MDP니까 요거 자체가 그냥 요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에 상관없이 요 친구가 이제 더 이상 시점에 상관없이 똑같잖아요. T라는 게 밑에 지금 안 붙어 있고 시점에 상관없이 똑같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S 프라임이라는 상태가 주어졌을 때의 이게 정의상 어떻게 되냐면 그 상태 가치 함수가 되는 거죠.
요 지금 안에 있는 꼴을 보시면 이 서브스크립트는 달라졌지만 사실상 이게 리턴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거 자체가 그냥 정의상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면 이제 얘는 리워드에다가 감마 해주고 곱해주고 그 다음에 상태 전이 확률 그 다음에 다시 V라는 그 상태 가치 함수에 이제 그 이걸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설명을 좀 이제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어 그게 벨만 오퍼레이터라는 것에 아 대한 네네네 어떤 여기 보시면 이퀘이션이. 아까 되게 비슷하죠 요렇게 지금 보시면 요걸 제가 복사해 놓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V 그건 똑같, R 감마 상태 전이 확률 V 이렇게 네. 네네. 들어가죠. 그래서 네. 이제 요 벨만 프라이트를 이게 2번, 3번 문제가 그래서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 저 강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벨만 오퍼레이터라는 이퀘이션은 강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강화 학습의 한 그 방정식인 거죠? 그걸 이제 돌리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벨만,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게 네, 벨만, 방정식이라는 네. 어떤 강화 학습을 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어, 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혹시 정확히 하면 네, 지금, 그러니까, 네, 저희가 여태까지 한 거를, 한마디로 뭔가 네, 축약하자면은 네. 어떤 걸 한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문제 2번, 3번에서 이제 요런 거를 풀려고 지금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갑자기 이런 걸 풀어야 되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어, 어, 잠깐만요. 그, 음, 이제 만약에 저희가 어떤 상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 잠시만요. 저도 한번, 이거를, 네. 어, 이제 만약에 이 방식으로 하면 지금 요 V라는 친구를 이제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거 그냥 역행렬 곱해주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지금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게 이제 행렬로 이제 결국엔 나중에 계산을 했거든요. 저쪽에 문제 2번, 3번을 보시면. 그럼 요 V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네. 이제 요거는 이제 벡터 형태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각 상태에 따른 상태 가치 함수들이 이렇게 다 계산이 된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다루고 있던 대상들이 다 그, 어, 벡터랑 행렬들이었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음, 제가 지금 이게 문제를 음, 음, V가 S1, S2에 따라서 이렇게 벡터로 찍히는 건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이제 확률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게 되고. 음, 그러면 이제 요 S1과 S2가 이제 유한하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 지금 각각의 그러니까 S1에 대한 상태 가치 함수와 S2에서의 상태 가치 함수가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만약에 S1, 이제 이걸 다 구했다고 쳐요. 그럼 이제 S1이란 상태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면 S2로 가는 확률이, S2로 가는 액션이 있을 거고, S1으로 가는 액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를 다 구해버리면 어떤 상태에 있는 게 더 좋은지를 알게 되니까
행동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네네네. 네네. 네. 그런 뭐, 의미에서 요런 거를 계산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음, 지금 그래서 문제 2번, 3번까지의 맥락을 그냥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음, 그래서 MDP라는 환경이 있고 이 상태 가치 함수를 왜 구해야 되며 이제 그래서 이런 걸 구했을 때 좋은 점이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일단, 뭐, 좀 더 생각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좀 따로 네.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아 근데 저도 지금 네. 그냥 요것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요약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와서 사실 조금 더 설명을 잘 했어야 되는데 저도 조금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조금 어 살짝 조금 저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이제 이유나 이런 걸 좀 당위성을 납득시켜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어,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질문을 좀 정리해서 좀 다시 보고, 좀, 네. 저도 좀 보고, 생각 좀 해보고, 한번 질문을 좀 정리해서 다시 또 아, 네. 공유를 그리고 드려볼게요. 이제 여기 보니까 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조금 들었던 생각은 이런 놈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이 문제 4번 풀 때부터는 이제 내적이 좀 이렇게 저거를 제가 무슨 내적이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L 인피니트 놈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요런 게 있던데 그래서 어 이게 막 그 이게 막 함수 공간에서 정의된 버전이 있고 또 그냥 막 수열 버전에서 정의된 버전이 있고 막 그런데 이게 특도론 가야지 좀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요런 부분은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요거랑 네. 또 요 뒷부분에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맥시멈 놈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 요 내용은 좀 한번 이제 음, 알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단 강화학습의 네. 이 연습 문제를 이제 최민지 교수님께서 네, 올려주시고 승진 선생님께서 푸시는 맥락을 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네, 이게 강화학습에서 배만 저 네, 방정식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건가요? 가장 기본적인 건가요? 네, 그쵸. 아, 그러니까 강화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원형의 형태는 벨만 방정식이라는 네, 네. 건가요? 네, 아, 여기에서 출발해서 막 이제 뭐 이거를 딥러닝으로, 요즘엔 다 딥러닝으로 풀어내고 막 이렇게 연결해서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발전을 해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좀 막 이렇게, 이 내용은 그냥 이제 그 되게 유명한 강학습 책이 있어서 그냥 그 리처드 서튼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쓰신 건데, 거기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고요, 오늘은. 근데 저도 막 그 책을 다 읽지는 못해서, 사실 다 보지는 못했고,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읽으면서 이제 배경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많이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거를 해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음, 네. 참 좋습니다. 저도 좀, 또 막상 듣다 보니까 또 좀 궁금한 게 좀 몇 개 생기네요. 저도. 그래서 저도 또 따로 찾아보고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사실은 요 내용을 거의 손 놓고 있었던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랜만에 되게 봐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옛날에 이렇게 했었지 하면서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하고 하면서 아마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게 그때 좀 되게, 어, 좀,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사용하기에만 급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세세하게 하나 뜯어보면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제 해보면서 나중엔 좀 이제 또 개선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요거 바탕으로 해서 좀 위상수학도 하나 주셨는데 연습 문제를 그것도 좀 이제 한번 보면서 위상수학 내용 같이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혹시 승진 선생님께서는 만약에 네, 어떤 기대수에서 어떤 수학을 공부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네. 위상 수학이랑 측도론 중에서 측도론을 일단 당분간을 보실 생각이신가요? 근데 하다 보면 측도론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아, 막 측도론을 먼저 하고 위상을 안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위상도 필요해지는 게 좀 몇 가지 맥락이 보였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지금 하시는 그 내부와 폐포 이런 파트도 하나하나 다 연결 지으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잘 연결을 못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냥,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연결을 제가 못 시키고 있어서 그게 좀 오히려 답답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강화학습에서는 위상수학이라는 거를 네.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그런 것도 어, 좀 생각해 보고 싶네요. 차라리. 잠시만요. 그래서 이번에 위상수학과 강화학습이라고 연습 문제 올려주신 거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 연속적이라는, 균등 연속이랑 연속이라는 걸 좀 보여야 되더라고요. 근데 음, 이것부터가 딱 바로 그, 뭐라고 해야죠? 이것부터가 바로 사실은 위상이잖아요. 요 내용부터가. 잠시만요. 이거, 여기 올려주셨구나. 아, 네네네. 그래서 이것부터가 바로 사실 네, 위상이어서, 그러네요. 이걸 제가 확인을 안 했네요. 음, 그러네. 사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좀 아무것도 모르지만 네. 연속이라는 것 자체를 따지는 순간 그냥 위상이긴 하죠.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갖다가 쓰는 입장에선 사실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고, 이걸 좀 더 이제 뭔가 발전시키고 하려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무조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네. 저도 이번 기대수를 공부하면서 이제 내부와 페퍼를 봤지만, 네. 사실 제가 이제, 나 같으면 어떤 질문들이 떠올랐는가를 좀 정리해서 올려봤는데, 네. 이제 조가 교수님께서 이제 저한테 따로 생각해보라고 던져주신 질문을 딱 봤을 때, 이런 정도까지 좀,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 질문 자체가, 제가 지식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지식적으로 떠올릴 수 없었던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음, 내용적으로만 봤을 때 저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 못 떠올릴 만한 질문은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나가는 거구나. 이런 결이구나 좀 느꼈던 것 같고. 근데 음, 이제 다만 이제 기대수에서 아직도 조금 애매해서 갈피를 잡아 나가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이 기대수의 직접적인 내용을 이제 어떻게 이 스터디에서 연결지어서 제가 뭔가 내용을 나눌 것인가에 네. 대한 고민을 좀 더 합을 맞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조금 궁금해 하셨던 거, 한 번만, 한 5분만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네네.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결국에는 이 식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아까 전에 맥락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전에 그 역행렬 사용해가지고 풀어버리면 얘네들을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이제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맥스로 만들어주는 행동을 그냥 정책으로 삼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미 구해져 있으니까, 네. 그쵸? 그리고 이 상태 전이 확률이 이거는 이제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네. 그쵸? 그리고 요 리워드도 지금 각각 다 매핑은 이제 알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리워드, 그러니까 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의 리워드는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맥스로 만들어주는 행동 요 A를 넣어주면 어차피 얘 값은 알고 있으니까 지금. 네.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게 2번, 3번 문제에서 좀 중요했던 맥락이. 발만 방정식이라는 게 V를 구하는 게 발만 방정식일까요? 그, 이, 그니까, 잠깐만. 정의 자체는 저도 한번 봐야겠는데. 어, 방정식이면 뭔가 네. 미지수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원하는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자체를 배만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배만 방정식 및 강화학습에서 저희가 어,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음, V인가요? 아니면 요, R인가요? 아, R은 주어져 있고요. 네. 요것도 지금 주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어,
여기 보상함수 R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확률 전이 확률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네. V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제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 아까 말했던 그 폴리시 파이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네.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제 얘를 구하고 얘를 맥시멈으로 만들어주는 행동 A를 선택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곧 정책이다. 근데 요 방식도 있고 또 다른 방식도 다른 것도 좀 있긴 한데 일단은 문제 2, 3번의 맥락은 그렇다라고 지금 이제 이게 왜냐하면 이제 결국엔 좀 이 내용을 제가 계속 종종 얘기할 것 같은데 요 맥락을 좀 모르고 이제 들으시면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강화학습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아까 델타 폴리시를 혹은 찾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예, 그쵸. 파이를 찾는 거죠. 파이를 찾는 거고 파이를 찾는다라는 거는 뭘 찾는 네. 거죠? 그러니까 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지 그 리턴이라고 했던 그 GT라는 친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율이 반영된 누적 보상합 RT 플러스 티마다 델타를 찾는 거죠. 네, 그쵸.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화학습에서는 그 델타가 어차피 다 동일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파이로 퉁쳐도 된다는 거죠. 그냥 그 파이가 결국 델타다라고 퉁쳐도 된다는 거죠. 음, 왜 동일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아, 근데 그거는 가정으로 현실적, 네. 그게 이제, 그게 가정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건가요? 그 작업이? 아, 이게 또 그거를 가정하지 않고 푸는 방법도 이제 있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책에서 봤을 때는 그때 이제 근데 그거를 풀려면 그때는 이제 그 t가 유한한 경우에만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무한한 경우에는 그 모든 t마다 그걸 다 찾는다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 델타가 t가 만약에 무한하다고 하면 그 델타 t를 전부 다 찾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모든 무한한 경우에서는. 그래서 유한한 경우에는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한한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안 풀고 다른 방식으로 푸는데 이제 그거는 보통 역진기납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풀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좀 너무 이제 좀 딥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일단 강화학습 맥락에서만 이런 식으로 푼다. 아까 환경이랑 에이전트? 이렇게 있었나요? 네. 네, 맞아요. 환경에서 스테이트를 주고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가 관찰된 스테이트를 바탕으로 액션을 하고 그러면 리워드가 그러면은 튀어나오고 스테이트랑 에이전트에는 각각 뭘 집어넣는 거예요? 스테이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스테이트는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정성님이 예를 들어서 길을 걷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보고 있는 지금 길의 풍경 이런 게 상태가 자율주행을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우리가 운전하면서 운전자가 자동차 앞에 보이는 그 환경 있잖아요. 그 시야. 그게 이제 스테이트가 되고 내가 이제 액션은 여기서 이제 핸들을 꺾을지 뭐 아니면 엑셀을 밟을지 이런 게 이제 액션이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에이전트는 그럼 에이전트는 이제 그 행동을 하는 주체. 그러니까 내가 운전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때는 운전자가 아, 상태를 관찰하고 이제 어떤 액션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핸들을 꺾을지, 뭐 아니면 엑셀을 밟을지, 음, 아니면 뭐 브레이크를 밟을지, 이런 게 이제 액션이 되겠죠. 아, 그러면은 스테이트는 약간 데이터 같은 게 되는 거고 네네네. 주어지는 데이터고 에이전트는 그 데이터를 판단하는 어떤 장치인 거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이제 행동을 한 주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에서는 운전자가 되겠죠. 운전자예요? 그러니까 네. AI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자예요? AI인데, 그러니까 이제 AI가 어떤 거에 투영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운전자인 AI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전자 아, 역할을 하는 AI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에이전트는 어떤 판단하는 오브젝트인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관찰된 상태를 바탕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핸들을 꺾었는데 내가 사람을 쳤어. 그러면 이제 이건 사람을 치면 안 좋은 거니까 엄청나게 큰 안 좋은 감점을 해야 되고 반대로 이제 잘 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목적지에 잘 도착했어. 그러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으니까 엄청나게 좋은 보상을 줘. 그때는 이제 뭐 한 플러스 막 이제 한 높은 점수를 주겠죠. 음,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약간 시뮬레이션을 해서 네네네, 맞습니다.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떤 최적화를 찾는
네. 그런 과정인 거네요, 이게. 네,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면 내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하는 게 목표로 하는데 그거를 잘 해줄 수 있는 최적 이제 해를 찾는 게 목표인 거죠. 근데 이거는 데이터를 한 번에 집어넣어서 뭔가 제일 좋은 어떤 평균, 뭔가 그게 네. 뭐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 번 집어넣고 실험하고 결과 빼고 다시 반영해서 이렇게 돌리고 약간 네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음, 좀 한 번에 할 수는 없나요? 한 번에. 그래서 일단 오늘 한 맥락에서는 그냥 이제 아주 좋은 사실 세팅이에요. 지금 이제 그 전이 확률도 다 나와 있었고, 이제 리워드도 다 네. 튀어나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전이 확률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막 이렇게 학습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래서 점점 이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오늘은 일단 문제 1, 2, 3번이 어떤 맥락에서 튀어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한 거고요. 이제, 조금 더 저도 이제 문제를 좀 더 풀고 이제 어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이제 뭐 좀 특도론 내용도 막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 좀 하면서 이제 좀 더 그리고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설명드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더 여기서 노트를 좀 더 이제 만들어서 오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책 보면서 좀 필요한 정보 있으면 좀 요약해 오고 일단 근데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전이 확률 나와 있고 리워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우리가 그 이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이제 찾고 그거에 따라서 그거를 최대화 시켜주는 액션을 이제 정책 폴리시로 가져가자라는 맥락에서 지금 문제 1, 2, 3번이 튀어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화학습에서의 그 수학적인 그 엘리멘트리한 대상인 벨만 방정식의 수학적인 메커니즘을 그냥 네네네. 본 거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급하게 준비했는데 다음번에는 스터디를 하기 전에 미리 좀 제가 공유를 드릴게요. 너무 급하게 드린 것 같아서. 아니요, 근데 그 뭐 저희가 뭐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만약에 이제 그 여유가 되시는 만큼만 공유를 해주시고 제가 보고 저도 근데 미리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아마 그냥 여유가 되시고 준비가 되시고 저도 읽어보고 어느 정도 뭔가 반영이 된 만큼의 이제 뭔가 스터디 때 나누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 PCA랑 EMR 고증 이쪽도 되게 관심 많아서 그쪽도 제가 틈틈이 제 나름 공유할 거 있으면 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뭐, 아, 잠시만요. 근데 고민이네요. 제가 수학적으로 뭔가 어떻게 도움을, 도움이 되시도록, 그러니까 분명히 그 기대수 스터디 예전에 방향성을 얘기할 때, 제가, 뭔가 수학을 나눌 땐 분명히 이산 선생님이랑 이승진 선생님께 도움이 되는 방식의 수학을 스터디로 나누는, 도움이 돼야 된다. 이 스터디가. 이걸 네.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합을 계속 맞춰가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문제점은 그건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그 이 수학적인 게 구체화가 되었느냐, 기대수 맥락에서 네. 하면 이제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길 것 같은데 그만큼 구체화가 안 됐을 때는 아직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럼 저는 그 인디펜던트하게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또 따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 그냥 이제 교수님이 주신 그런 질문들도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이렇게 틈틈이, 그런가요? 네, 그런 음. 것도 틈틈이 해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자체로 그런 것들을 나눌까요? 네, 그것도 하고 계시다가 혹시나 이제 좀 저희가 SOS 요청하면 좀 같이 봐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맥락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그러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의무적으로 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또 좋겠지만 네. 네, 또 그거는 또 계속 자율성을 조금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설명 처음 해보니까 이게 되게 이게 좀 뭔가 안다고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잘 설명하는 것도 되게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배경을 서로 공유한 상태에서 이런 걸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그런 걸 조금 더 저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녹화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